서울이 수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국한 전어린 방송을 청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황교안 박근혜 국정농단 부역자라고 할 수도 있고 공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황교안 씨가 오늘 자한당 꼼수 입당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황교안 자한당 입당 기자회견에 가서 직접 응징 취재도 했습니다만은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그 박근혜가 감옥 간 데 대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듯 무슨 정치 지도자 마냥 나와가지고 정말 그 입에 발린 좋은 말만 구사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황교안은 박근혜가 최순실의 조정을 받아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한 자입니다. 국정농단 때문에 박근혜가 30년 이상 중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으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는 자 같으면 어떻게 감히 자기가 정치 지도자로서 무슨 자한당 입당해서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양심에 꺼려서라도 이 사람이 장로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대국민 그 석고대죄를 하고 이렇게 평생을 조용히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유한국당 뻔뻔스런 자유한국당 꼼수 입당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그 자료를 보면서 입당 장면을 보면서 응징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황교안 지금 그 박근혜 국정농단 부역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대경정기랍니다. 국정농단을 저지르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씨의 도우미를 넘어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하면서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이 황교안 씨가 정치를 하겠다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국민 기만 무시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국민을 대국민 석고대죄를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 그 기자 자격으로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그냥 놔두세요 당분간. 그래서 석고대죄 국정농단 그 부분에 질문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신뢰를 가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해서 함께 일했던 그 모든 일들과 또 국민들이 함께 적폐하는 염으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이런 것은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 번 입장을 발표했다. 자기가 사과했다 하는데 이 문제가 그 사과로 끝날 문제 아닙니까? 같은 국정농단을 했던 그 비서실장 김기춘이나 문고리들은 전부 감옥을 갔고 장관도 여러 명이 감옥을 갔습니다. 황교안 씨가 그 당시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몰랐다면 무능한 죄로 감옥을 가야 되고 알았다면 부역자 공범으로 감옥을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하는데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뽑은 대통령이 연이어 이명박과 박근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이 지금 뭐 재기하겠다, 다시 무슨 뭐 집권을 의형을 가지고 뭐 단합을 하자, 이런 것들이 맞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촛불 혁명 그 정부가 들어서고 촛불 혁명이 성공하면 자한당은 없어지는 당으로 알고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뻔뻔하게 황교안까지 이렇게 입당을 하면서 이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1, 2년 정도 지나니까 잊어버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황교안, 일명 황교안로 불리는 이 사람이 국무총리 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자가 같이 이런 사람들 몇 명 적폐로 해서 우리가 지금 청산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적폐이면서도 청산당하지 않았는데 자기 같이 이런 사람들 청산을 하고 있는 건 옳지 않다. 그러면 박근혜가 감옥 간 게 박근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적폐로 청산을 당해서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 직도 내놓고 이런 부분인데, 황교안 이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박근혜 국무총리고 박근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까? 누가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국무총리를 시켰겠습니까? 그 국정농단범 최순실한테 조정당한 국정농단범 박근혜가 임명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공범이고 처벌을 받아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는 자신이 이 대한민국,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구국하겠다는 이런 그 망언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찌 박근혜 정부같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착착 진행되고, 남북 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가면서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우뚝 서고 수출도 잘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자들은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 황교안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하나씩 들어보고 반박하는 형식으로 응징 방송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교안이 기자회견 전에 그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 황교안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체적 난국, 제가 그 의미를 해석하자면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해서 그자 그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이니까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 않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나드는 이런 과반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체적 난국이라, 그전에 2008년 이명박의 지지율이 10% 가고 박근혜도 10%대 갈 때 그때가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어찌 과반 이상의 국민이 지지를 하는 정부가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그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황교안 무리와 또 자한당 무리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 난국이라. 국회에서 입법 하나 하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듭니까? 하나도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대화까지도 도와주지 않는 자유한국당, 이 자유한국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총체적 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갤럽에서 보면 10%대 중반뿐이 안 됩니다. 10명 중에 2명도 지지 않는 정당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총체적 난국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더라도 황교안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정말 후한무치한 자지요.
어떻게 박근혜 때가 총체적 난국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지지율도 상당히 높고 이런 상황에서 총체적 난국이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황교안 같은 자가 정치 지도자로 만일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시 어두워지고 박근혜 꼴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은 그 입을 다물고 석고 대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안보를 걱정하는 거는 그 우리가 소위 이번에 새 용어로 부르는 토착 외구,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들고 그 성조기를 들고 어떤 때는 일장기까지 등장한 때도 있었지만 이자들이 대북 그 정책, 대북 대화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안보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 걱정은 극소수의 박근혜 지지자나 황교안이 같은 자들이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찌 지금 지난 11월 달에 남북이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포를 거꾸로 돌린 이런 안정된 안보 군대 보낸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실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녁에 잘 때 다리 쭉 뻗고 자지요. 그 전에 어떤 전쟁 운운할 때는 얼마나 걱정을 하셨습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 이 황교안이 안보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 그 토착 외구나 태극기 모독단 그 무슨 그런 자들 있죠. 그 전에 어떤 그 군사 독재를 찬양하고 심지어 일제 그런 치하에서 일어난 일들까지 비호하는 이런 지만원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안보 걱정을 하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80% 국민들은 지금 어떤 북한과의 어떤 전쟁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고 최고의 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보 불안을 걱정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이게 바로 황교안의 입에서 나오는 그 황교안 같은 그런 언어 구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황교안의 그 안보 불안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도 황교안이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이 정부가 소통을 앞서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합니다. 예. 정책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에서 봤을 때는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박근혜 때 어떤 국정농단을 이어갈 때 그때 만들어진 정책들, 심지어 그 사립유치원 같은 이런 그 사립유치원의 그런 3법도 반대하고 남북 판문점 선언 국회의 동의도 반대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죠. 지금 국민 지지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반을 넘고 있는 이런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른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얼마나 그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떤 의사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한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데 어떤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뭐가 정책 불통이 심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고 하는 이유, 그 황교안이 이야기하는 정책 불통 해소는 북한과 다시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미국 요구대로 우리가 숙미주의로 가고 일본이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토착 외국 짓을 하는 그런 자들의 의견과 동의를 한다 보는 거지요.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지금 어떻게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가짜 뉴스를 통한 이런 정책 불통 심각성을 거짓말로 퍼뜨리는 신혜식이나 정규재 등등 뭐 고성국 등등 수도 없이 많죠. 거기에 뭐 저기 그 누구야 성추행범 그 미국 가서 성추행했다 청와대 대변인에서 쫓겨난 자도 지금 그 대한문 그 토착 외구
태극기 모독 집회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무슨 자기가 애국자인 것 마냥 엊그저께 보니까 입에 허기 좋은 이야기들 하고 무슨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가짜뉴스를 보고 황교안 씨가 요즘 가짜뉴스에 심취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보기 때문에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누구라도 신혜식의 그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정책 불통이 그 심각하다 이렇게 날마다 가짜뉴스를 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의 정책 불통 이야기는 가짜뉴스를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황교안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들이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국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정책들, 지난번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핵발전소를 만들 건지 그 공사를 중단할 건지도 국민들의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결국 공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 합의 없이 뭘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국민 합의 없이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한당과 합의 없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맞는 거지. 국민들이 합의 없이 한다는 거는 그 국민은 재벌 등등 그 소수의 기득권과 합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황교안 씨, 국민과의 합의는 잘 되고 있고 황교안 씨가 이 얘기는 국민은 재벌 또 요즘에 뭐 돈이 많은 부자들 또 기득권층 등등 이런 사람들의 합의 없이 소수의 기득권층과 합의 없이 다수의 서민 민중과 합의를 하기 때문에 기득권층인 황교안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을 진행한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다수의 정책들 지금 그 진행될 때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려고 심히 문재인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지금 그 국회에서 법 하나 통과하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방해를 해가지고 그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정말 80%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도 자유한국당 그 어떤 독선적인 기득권층만 위한 그런 주장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미뤄지는 유치원 3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황교안 씨의 오늘 입당 기자회견 발표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예,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혼란스러우냐? 박근혜를 추종하는 박사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황교안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혼란스러워 있고 그 막말 돼지 발정제 홍준표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그렇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민들은 좀 더 잘해라 하고 응원을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 하나하나에 불만이 있는 부분은 입을 열고 충분히 의견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지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때 국민들은 사상 유례 없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일본한테 굴욕적인 그런 어떤 협정을 맺어지고 수치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러나 현 정권 지금 해외 나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국격이 높아져서 굉장히 어떤 민주주의가 잘 되고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그 비리의 그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를 그렇게 둘이나 단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우리 국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화 쪽에서도 어떤 방탄소년단 등등이 많은 그 국적을 높이고 있죠.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을 황교안 씨일 텐데 자한당 그 무리 속에 들어가니까 같은 무리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입에 발린 거짓말을 오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 근간이 무너진 거는 그 최태민 그 휘하에서 심지어 최태민의 조정당하다 그 딸 최순실의 조정당은 박근혜가 그 최순실의 조정당할 때 국격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은 정말 비웃고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황교안 씨는 뻔히 알면서도 이런 교활한 짓을 벌이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보겠습니다. 과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법적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사법적폐 양승태가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80% 정도는 황교안이라 양승태가 구속돼야 된다. 이 사람은 적폐청산, 그 박근혜 이명박 때 생긴 적폐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 시민 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청산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일각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법적폐, 정부 죄상이 드러난 40건의 범죄를 저지른 지금 양승태가 어제도 그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수일 내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양승태 구속영장은 분명히 발부돼서 구속이 될 거라고 믿는데 황교안이 이 얘기하는 거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가든지 박근혜 옆에 있어야 될 황교안이 적폐청산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황교안이 나라가 이렇게 적폐를 청산해서 나라를 미래를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시민들,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적폐청산을 원하는 것은 촛불을 들었던 80%의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황교안은 오늘 그 적폐를 청산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적폐가 무슨 정치적인 보복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그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그 적폐청산을까지 비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반대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토착 외구 태극기 모독단들의 세가 약간 강해지고 집원 전원책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그 자들의 길을 살려놓은 뒤로 다시 그 태극기 모독 집회를 하는 태극기 모독단이나 이런 자들이 힘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실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황교안 꼼수 절대 속아서는 안 되고 적폐는 문재인 정부 5년 그 후에 정권 재창출이 되면 10년, 20년을 청산해야 친일 적폐까지 완전히 성산이 되고 제대로 나라가 바로 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같은 자가 응감심심 적폐 청산한다고 지금 반발을 하는 이런 이 말은 정말 그 교도소에 간 교수가 정말 그 어떤 죄를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국정농단 박근혜의 부역자 황교안이 적폐청산에 불만을 표시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교안이 과연 적폐청산에 동참을 해서 죄를 뉘우치고 같이 가야 맞는 거지, 이렇게 적폐청산 불만을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황교안이 보이는 대로 쫓아가서 계속 응징 취재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응징 취재 첫 번째 대상자는 이명박,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을 BBK를 막아서 법무부 장관을 바뀌려고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홍준표와 국정농단 중범죄자 박근혜를 도운 부역자 공범 황교안이 정치 활동을 할 동안에는 저희가 어느 장소라도 찾아가서 응징 취재를 하고 따끔한 질문도 하고 질타도 할 것입니다. 그 황교안이 오늘 마지막 발언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이미 없어져야 될 땅 아닙니까?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 둘이 저렇게 감옥에 가 있는데 이자들이 다시 재기하겠다고 황교안 같은 사람을 입당시키고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김병준 씨도 정말 그 역사에 얼마나 더럽게 기록될지 저녁에 누워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미 없어져야 될 정당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 정말 반성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이명박근혜와 함께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이런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유한국당을 극찬했습니다. 정말 황교안 같은 자죠. 교활하죠.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어떤 뭐 대표를 할지 뭘 할지는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을 저렇게 뭔가 축켜 세우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한번 보지요. 뭐라고 했는지.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그렇죠. 그 자유한국당이 자리를 잡고 통합이다. 예, 정말 말 잘했으며, 통합은 누구 통합이냐? 태극기 모독단, 토착 외구. 이렇죠. 요즘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나경원은 일본한테 벌벌 기고 있더군요. 내가 토착 외구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나경원 같아요. 그 이번에 그 일본한테 왜 일본을 화나게 하냐, 그저께인가 이런 발언도 했는데, 뭐 아베를 그렇게 극찬하고 일본 자민당과 비슷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일본의 자민당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자유한국당 통합이죠. 통합이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지금 갈라져 있는 태극기 모독단을 통합하자,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모독 세력, 토착 외구, 윤창중 같은 추악한 추행범, 뭐 변희재 많죠. 등등 이런 사람들, 또 정말 김문수, 홍준표 이런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통합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국민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보면 노인네들이 나와가지고 가짜뉴스에 많이 속은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과 통합을 해서 황교안이 자유한국당의 맹주가 되보겠다. 이래서 오늘 망해야 맞을 자유한국당을 축겨 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국회에 취재를 갔다 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고 형식의 황교안 입당, 자유한국당 입당 꼼수를 저희 말씀드리는 응징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